Ladies and gentlemen, dear 대회 귀빈 participants, 여러분, 오늘 포럼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for the opening 오늘 2021 2021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개막식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또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이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Let me share from the very beginning. 이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던 당시 2011년 11월 28일에 대한 저의 소중한 기억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센터 창립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곧 여러분께서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실 건데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의 업적과 그 공헌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세 번째로 다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 위원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이런 목표의식이 더욱 추진되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위원국 선출은 그만큼 한국의 국민분들이 문화와 유산 보호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묘부터 제주의 화산섬, 또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21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또 강릉 단오제, 또 대목장 등과 같은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당연히 모든 한국민들에게 소중하겠지만 또한 더 넓은 인류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또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또 개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유산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문화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또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수단입니다. 또한 2030 UN 지속가능 발전 의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적 실천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2003년 이 협약이 채택된 이후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인권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사이의 상호 존중을 촉진해야 한다. 인간, 사회,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180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협약이 유네스코가 채택한 협약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비준을 달성한 협약이라는 사실에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이처럼 강력한 생명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변화의 압력에 취약합니다. 문화권 분야 UN 특별보고관인 카리마 벤누네는 이미 2019년에 무형문화유산 전통에 혼란이나 파괴가 생길 경우 이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기록화, 모니터링 및 분석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유산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보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비전이 결국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의 영감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2030년 어젠다의 경우 유네스코가 그 채택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었는데요. 선언문에 따르면 이것은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의제였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문화유산, 그리고 다양성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과 또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회원국의 지지를 얼마큼 이끌어 왔는지를 잘 반영했고, 저는 그때 당시 가장 위대한 지지국 중 하나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국가 중 한 곳인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보다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다양한 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근절하고 문화 분야, 예술과 공예,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한 결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여러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초래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실천과 지식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관리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정책을 강화하며 또 세계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인류 존엄성과 인류 진보를 위한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부추기고 이끌기 위해 국제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경험과 역량 강화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의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더욱 동원하고 유산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산에 대한 개념이 단지 기념물, 유물을 넘어 살아있는 유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산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이해를 형성해 왔고 살아있는 유산을 혁신의 수단으로 또 사회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힘으로 인식하는 데 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근본적인 접근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와 주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유산의 관리자이자 문화적 표현의 보유자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계속 실천되고 전승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이라는 기반 하에 더욱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테 무형문화유산센터는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아테센터가 특히 교육 분야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야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교육이 우리의 역사 문화를 비롯해 또 이웃 국가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워낙 필수적인 만큼 아테센터의 이런 교육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이해를 고취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욱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자, 유산 연행자 및 일반 국민들도 이제 최근 새롭게 발표된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이 조사 연구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와 유네스코 이치캡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지역 내 무형문화 유산 교육의 현황을 포함한 일반적인 이슈와 추세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 사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무형문화 유산을 어떻게 접목시켜 교육하고 있는지, 어떤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무형문화 유산의 종류, 또 교실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또 가장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출판물은 또한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또 무형문화 실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ICH를 이용한 교육과 학습이 다른 교사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또 평생 학습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대단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 유산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더욱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을 빌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